전셋값이 서울은 11개월째 오르는 반면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입주 물량이 늘면서 급격히 내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던 고발 권한인 전속고발제를 스스로 폐지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 축제 광군제에서 한국 제품 판매가 글로벌 5위에 올라서며 유통업계의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사고가 많은 운전자도 보험사의 공동인수 때 자기 차량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새 아파트 준공이 속속 이뤄지면서 시장에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전세 가격 하락폭이 더 커지는 등 한 달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입주 물량이 줄어든 서울은 전세값이 11개월 넘게 오르는 등 상반된 모습입니다. 서울 월세 세입자가 싼 전세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10일 기준 수도권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3%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셋째 주 이후 4주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하락폭은 더 커졌습니다. 특히 오산과 부천, 수원 등 지역이 하락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지역은 최대 3천만 원가량 전세값이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전세값 하락세는 입주 물량 탓으로 분석했습니다. 올 연말과 내년 초에 입주 물량이 급증하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셋값 하락 지역이 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 입주 물량은 63,664가구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넘는 물량입니다. 내년에도 입주 물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 전셋값 하락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면 서울 지역 입주 물량은 5,31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7.7% 감소했습니다. 서울은 아파트를 신축할 땅이 부족한 탓에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을 통해 신규 물량이 공급됩니다. 공급 부족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내년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로 조합은 재건축 사업 속도 조절에 나설 예정이라 공급 부족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새 아파트가 희소하자 이 지역 전세값은 전주보다 0.1% 상승하는 등 올해 초부터 11개월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 월세 수요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28.2%로 지난 2015년 2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서울 월세 수요는 전세 물량이 풍부하고 전세값도 저렴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제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대형 유통업체와 프랜차이즈, 대리점 분야에서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던 고발 권한을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1981년 공정위 출범과 함께 시행된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가 활발합니다. 현재는 반드시 공정위를 거쳐야만 검찰 고발이 가능한 상황. 이를 공정위 고발 없이도 시민단체, 소액주주 등 누구나 대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대상은 백화점, 할인마트, 프랜차이즈 등 유통 분야. 이에 따라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 등의 부당한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수사당국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의 공정위가 고발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아 기업의 불공정 관행에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을 타파하겠다는 보관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갑질 수사가 지금보다 확대되고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도급법은 중소기업 간 거래 비중이 높고 표시광고법은 음해성 고발이 남발할 우려가 있어
전속 고발권은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는 법인만 고발되고 총수는 물론 임원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임직원도 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인 고발만으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며 불법행위 칼날을 법인 임직원에게도 겨냥하겠다는 건데 솜방망이 처벌이란 오명을 벗고 개혁의 고삐를 다잡겠다는 겁니다. 다밥이나 보복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10배까지 올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그러나 묻지마 소송 등 업계의 부작용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해 고소 남발 방지책 등이 필요한 상황. 또한 전속고발권 폐지는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11월 11일은 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 축제 광군제였는데요. 한중 관계 회복을 반영하듯 한국 제품들도 많이 팔렸습니다. 이렇게 광군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면서 유통업계가 중국인 큰손이 다시 몰려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중국의 최대 인터넷 쇼핑 축제인 11월 11일 광군제. 중국의 1, 2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와 징둥의 매출만 광군제 24시간 동안 5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 등에 이어 해외 수입 상품 판매 순위 5위에 올랐습니다. 작년보다는 2계단 내린 순위지만 사드 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해소되는 국면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중국인 소비자가 우리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역직구도 활발했습니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쇼핑몰인 G마켓 글로벌샵과 글로벌 H몰의 매출은 작년 광군제 때의 2배로 뛰었고 면세점 매출도 지난 광군제 대비 10%에서 많게는 30% 정도 상승했습니다. 광군제가 아니더라도 사드 갈등으로 급감했던 유통업계의 실적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사드 보복이 본격화되면서 6월에는 중국인 매출이 마이너스 18.4%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부터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13% 증가했고 갈등 해소가 본격화된 이번 달에는 중국인 매출이 23.6%나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는 돌아오는 유컵 모시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중국 마케팅을 본격 재개해 오는 14일에는 중국 왕홍을 초청해 크리스마스 장식을 생중계하고 중국인 고객 대상으로 기존 혜택을 2배 늘린 10% 상품권 행사도 진행하는 등 연말 연시 중국인 고객 선점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중 정상의 양국 관계 복원 공식화 등으로 해빙 무드가 역력해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실적 회복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보험사들은 보통 최근 3년간 4회 혹은 1년간 2회 이상의 사고 이력이 있는 자동차 보험을 개별 인수하지 않고 공동으로 인수합니다. 이 자동차 보험 가입 때 공동 인수로 넘어가면 보험료가 비쌀 뿐 아니라 자차 가입도 안 돼 사고라도 나면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는 사고가 많은 운전자도 공동 인수 때 자차 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업계가 공동인수 상호협정을 변경해 내년 1월부터 공동인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약 50만 명의 운전자들도 자기 차량 손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공동인수는 개별 보험회사가 사고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한 보험계약을 다른 여러 보험사와 위험을 나눠 인수하는 겁니다. 그동안 공동인수는 사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대인 대물배상 책임만 의무로 돼 있어 사실상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차 등은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음주나 무면허, 보복운전, 고의사고 등을 저지른 차주나 출고가 2억 원 이상의 고가 차량 등이 아닌 경우 보험사는 자차 가입을 반드시 받아줘야 합니다. 금융위와 업계는 일반 차보험보다 2~3배 비싼 공동인수 보험료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업계가 짜고 보험료를 더 받기 위해 특정 계약을 거절한 뒤 공동인수를 늘려왔다는 담합 의혹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공동인수 건수는 지난 2013년 업계를 통틀어 4만 7천 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7만 건으로 3년 새 10배나 증가했습니다. 현재 공동인수 계약 보험료는 따로 산출하지 않고 일반차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할증해 높여받는 시기입니다. 오는 12월부터는 공동인수 계약도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바탕으로 산출해 현실적인 보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 금융위와 업계는 내년 1분기 중 소비자가 직접 자동차 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험사마다 공동인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계약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데도 모르고 더 비싼 공동인수로 가입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겁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카드 사용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꼼꼼히 챙겨두면 좋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앞두고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에 대한 직장인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카드로 써야 합니다. 소득이 2,400만 원이면 600만 원 이상, 소득이 4천만 원이면 1,000만 원 이상을 써야 합니다. 소득은 연봉에서 초과 근무수당, 상여금 등을 제외한 근로계약서상 월급의 합계입니다. 소득 4분의 1을 넘긴 초과분부터 15에서 30%의 비율만큼 소득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은 30% 소득공제가 되는 식입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모두 30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혜택이 더 크지만 만약 카드 사용액이 소득 4분의 1에 못 미칠 경우는 한 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이 이상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각종 할인 포인트 적립 등 서비스를 누리는 게 낫습니다. 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에 제외되는 거래 항목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차 구입 비용,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 등록금과 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과 현금 서비스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차 구입비는 올해부터 결제액의 10%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카드 소득공제 한도 금액과 별도로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새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기업은 성장의 새로운 발판을 만들 수 있지만 투자자와 소통 없이 이뤄지는 유상증자는 주가의 하락을 일으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선 이 유상증자 후 주가가 떨어진 사례와 원인, 해결책에 대해서 금융증권부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기업이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그 기업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크루셜텍의 주가는 오늘 20% 넘게 떨어진 2,180원에 마감됐는데요. 개장과 동시에 급락한 크루셜텍 주가는 결국 52주 신저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크루셜텍 주가가 이처럼 폭락한 것은 크루셜텍이 지난 11일 장 마감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공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3일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현대상선도 8,040원이었던 주가가 다음날 14%가량 급락했습니다. 오늘은 유상증자 계획 공시 전보다 약 25% 떨어진 6,0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수그룹의 바이오 계열사 이수앱지스도 22일 장 마감 직후 공시했던 321억 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이 발단이 돼 다음날 24.25% 급락했습니다. 우리종금도 지난달 23일 유상증자 발표 후 634원이었던 주가가 100원 이상 떨어져 520원대를 보이고 있고 25일 유상증자 계획을 내놓은 하림의 주가도 18% 이상 떨어졌습니다. 하림 계열 그룹 사료 제조기업 선진도 유상증자 발표 전에는 주가가 21,000원 선이었지만 현재는 15,0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네, 유상증자 자체는 악재가 아닐 텐데 주가가 이렇게 급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유상증자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는 오히려 기업이 증자 발판을 만들어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투자자들과 제대로 된 소통 없이 기업이 일방적으로 유상증자 계획을 내놓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유상증자 계획 공시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한 기업들은 모두 공시 내용의 유상증자의 목적과 자금 사용처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자금을 투자해 어떻게 회사 발전을 도모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 증자 목적에 대해 단순히 운영 자금이나 설비 확충 등으로만 명시한 겁니다. 이처럼 무책임한 유상증자 통보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최대주주 지분 늘리기용, 대주주 먹튀 등의 루머가 돌고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주가도 폭락합니다.
네, 그래서 이 유상증자에 반발한 투자자들이 소송을 거는 경우까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화장품 회사인 에이블 CNC의 경우 지난 9월 자금 조달 목적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1,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음날 주가는 12%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에 일부 투자자는 신주 발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유상증자는 보통 이사회 결정에 따라 확정되지만 이처럼 주가 하락 등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엔 상법상 주주가 신주 발행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면서 이게 결국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큰 손실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이 해결책은 없을까요? 네, 투자업계 관계자들은 기업이 자금 사용처를 분명히 하고 주주들로부터 필요성을 인정받을 경우에는 주가 급락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은 구체적 공시는 물론 투자자와 자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일례로 지난 9월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한화손해보험의 경우 증자를 통해 유입된 자금을 모두 운용자산으로 편입해 지급여력 비율을 개선하고 보유계약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 덕에 한화손해보험의 주가는 다음날 약 6% 하락한 뒤 낙폭이 커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의 유상증자 발표로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에 대해 김성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증권사 5곳이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지정됐습니다. 다만 초대형 투자은행의 핵심 사업인 어음발행 등 단기 금융업에 대해선 한국투자증권만이 홀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5개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 금융업 인가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금융위가 2011년 7월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키우겠다며 초대형 IB 육성 계획을 발표한 지 6년 4개월 만입니다.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 5곳은 우선 기획재정부의 외환 업무 변경 등록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초대형 IB로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발행어음 등 단기 금융사업은 유일하게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만이 할 수 있으며 다른 4개 증권사는 외환 업무만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동반자 차원을 넘어 공동체 수준으로 전면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기업 투자 서밋을 통해 아세안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 공동체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의 연설문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사람 중심의 미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는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 비전을 토대로 오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양측의 협력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인 미중 일러 수준으로 격상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아세안 창설 50주년인 올해를 한 아세안 문화 교류의 해라고 지정하고 다양한 문화 인적 교류를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임기 내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정부 내 범정부 아세안 기획단을 설치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종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고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에 2022년까지 1억 달러를 추가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 아세안 FTA 협력 기금도 대폭 증액키로 했습니다. 대기업 지주회사 전체 매출의 15%가 계열사에서 받는 상표권 사용료 수익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벌닷컴이 자산 5천억 원 이상 대기업 지주회사 중 상표권 사용료 수익을 올린 13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상표권 사용료 수익은 7,074억 원으로 전체 매출 4조 7,356억 원의 14.9%로 집계됐습니다. 조사 대상 중 동아소시오홀딩스, 제일홀딩스, 코오롱, 한솔홀딩스,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한진칼 등 6개사는 계열사에서 받는 상표권 사용료가 전체 매출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특히 동아소시오홀딩스의 경우 지난해 계열사로부터 받은 용역 상표권 사용료 항목 수익이 326억 원으로 전체 매출 553억 원의 58.9%에 달해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사용료 절대액수 기준으로는 LG그룹 지주사인 LG가 가장 많았습니다. LG는 전체 매출 6,140억 원 중 계열사 등으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 수익이 40.4%인 2,478억 원에 달했습니다.
앞으로는 신분증 분실 신고가 금융권에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따라 금감원과 금융회사 간 전용망이 구축돼 신분증 분실을 등록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은 분실된 신분증이 불법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는 금융거래는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 카드, 할부, 리스,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이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 접속해 분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금융발전심의회는 오늘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열고 코스닥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신규 벤치마크 지수 개발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금융발전심의회의 논의사항을 반영해 연말까지 코스닥 활성화 등에 대한 최종 방안을 발표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10명 가운데 7명은 정상 금액이 부족할 경우 즉각 사비로 충당하거나 월급에서 차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월급 차감은 현행법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10명 중 3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 간호사들에게 짧은 의상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게 해 논란이 일면서 대한간호사협회가 회원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센터를 설립키로 했습니다. 간호사협회는 내년 간호사 인권센터를 열고 간호사 인권 침해 사례를 개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망 스타트업의 주식을 사고 파는 전용 장외시장 KRX 스타트업 마켓의 등록 기업이 시장 출범 1년 만에 37개사에서 71개사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거래소는 앞으로 스타트업 마켓 등록 기업의 코넥스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자금 조달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하미입니다. 흐린 날씨 속에 밤이 되면서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쌀쌀한 가운데 중부지방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대기가 점차 더 건조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산불과 같은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아침엔 따뜻한 옷차림뿐만 아니라 마스크도 챙기셔야겠습니다. 국외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나쁨 단계, 동쪽 지역으로는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오후가 되면서 전국이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흐린 모습입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6도를 보이겠고 한낮엔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 춘천 12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점차 맑아지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속초, 강릉 13도, 울진 1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전라도는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한낮엔 부산 18도, 전주 대구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은 충남과 전라 내륙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수능 당일 목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